안녕하세요. 완전합격 제과제빵 저자 김창석입니다. 자, 오늘은 식품위생 미생물의 소독과 살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소독과 살균의 차이점 보도록 할까요? 소독이라 함은 이제 병원성 미생물의 그 사멸이라든지 약화입니다. 병을 유발하지 못할 정도로 그 균을 이제 약화시키는, 균을 줄이는 그 정도까지를 가리키는 거고요. 살균이라 하면 이제 모든 미생물, 병원성 미생물 이외의 모든 미생물까지 사멸시키는 것을 살균이라고 합니다. 이 조리시 위생 관리를 위한 이제 소독 살균 방법에는 이제 물리적인 방법과 이제 화학적인 방법이 있거든요. 이제 물리적인 방법은 자비 소독이라든지 증기 소독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빛을 이용한 자외선을 이용한 소독 방법이 있습니다. 이 자외선에 의한 소독 방법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표면만 소독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외선에 노출되는 표면만 소독이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투과성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투과성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물컵을 씻은 위에 자외선 등이 설치된 그 물컵 보관대에다 집어넣었을 때 물컵을 이렇게 엎어놓는다든지 물을 뺀다고 해서 엎어놓는다고 하면 그 우리가 실질적으로 입을 대는 부분이 소독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실은 세워놔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많이들 보면은 이제 컵을 소독하고 난 뒤에 물기를 빼기 위해서 엎어놓죠. 이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접촉하는 입 주위 부분은 소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자외선 소독에 있어서 주의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화학적 소독과 살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소 소독은 이제 수돗물 소독으로 많이 이용되어지죠. 근데 이게 염소가 이 수도관을 이제 부식시킬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부식을 시키면 어떤 걸 발생을 시키냐면요. 트리할로메탄이라고 하는 유독 물질을 발생을 시킵니다. 다음 이제 차염소단 나트륨을 같이 보도록 할까요? 음료수라든지 조리기구, 조리시설 등의 소독에 이용되어집니다. 다음은 이제 석탄산, 일명 페놀 용액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손 소독에 이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음료수도 소독에 쓰이고요. 그리고 이 석탄산 용액은 그 순수하고 살균이 안정되어 다른 소독제의 살균력 표시 기준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이제 역성비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성비누는 일종의 이제 양이온 계면 활성제로서 그 손소독에, 이 또한 손소독에 이용되어집니다. 다음은 이제 과산화수소 되겠습니다. 과산화수소는 3%의 수용액, 물백에 이제 과산화수소를 3% 정도 집어넣어서 수용액 상태로 만든 다음에 피부 상처 부위에 소독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알코올입니다. 이 알코올은 이제 우리가 이제 먹어도 이제 무해하죠. 그래서 이제 음식물을 조리할 수 있는 조리기구를 소독할 수 있고요. 손 소독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살균 효과가 있으려면 농도가 상당히 높아야 됩니다. 그 알코올 농도는 70% 이상 돼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크레졸 비누가 되겠습니다. 크레졸 비누도 비누액의 50% 정도의 농도를 가져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손소독에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이제 포르말린인데요. 이 포르말린은 그 오물 소독에 이용되어진다는 거, 오물 소독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방충, 방서입니다. 충이라고 하는 벌레를 가리키는 거고요. 서라고 하는 것은 쥐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벌레와 쥐를 잘 관리를 해야 되겠죠. 여기서는 이제 쥐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쥐 하면 쥐는 이제 분변으로 음식물을 오염시키고 식중독 등의 전염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쥐가 유발하는 전염병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증후군 출혈열, 유행성 출혈열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렙토스 파라증, 피라증이죠. 죄송합니다. 다음엔 쯔쯔가모시증, 그 다음에 패스트, 일명 흑사병이
흑사병을 옮기는 병원체를 이렇게 몸에 가지고 있죠. 쥐가. 그래서 이런 병들을 꼭 기억을 하시고요. 다음은 이제 마지막이네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이 되는데 뭐냐면 우리가 이제 빵 과자를 만드는 공정 있지 않습니까? 이 공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그 위해 요소, 그러니까 물리적인, 화학적인, 생물학적인 위해 요소를 제거하거나 예방하는 이러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앞에서 이제 그 과자류 빵류 제조편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빵을 만드는 일련의 과정, 과자를 만드는 일련의 과정을 이렇게 말씀을 쭉 한번 드렸죠. 이제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공정이라고 하죠. 공정의 이해를 먼저 하고 그 공정에는 어떠한 작업을 하는지 이제 공정을 이해하고 거기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오염원을 이해를 하고 그것을 어떻게 이제 관리하느냐 하는 부분이고 그 관리하는 중점 관리 지점을 뭐라고 하냐면 CCP라고 해요. Critical Control Point, 중요 관리 지점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중요 관리 지점에서 이제 관리를 그 세 가지 아까 얘기했던 위해 요소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자, 과자류 빵류 이렇게 공정을 먼저 보면 가열 전에 열을 가하는 굽기 전이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뭐 이론에서는 가열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굽기 전 빵 과자 제조 공정, 굽기 후 빵 과자 제조 공정, 그 포장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물리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그거에 금속성 물질이라든지 끈이라든지 노끈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생물학적인 부분은 이제 황색포도당구균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미생물 그러니까 황색포도당구균이나 살모넬라균 이런 이제 대장균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화학적으로는 이제 몸에 좋지 않은 화학 첨가물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성분적인 문제 이제 이 세 가지를 이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열 전에는 이제 뭐 예를 들어 이제 살모넬라라든지 황색포도당구균, 대장균이 다행스럽게도 열에 의해서 다 이제 사멸이 되지 않습니까? 독소가 발생이 되냐 문제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 공정이 짧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독소가 발생되기 이전에 이제 작업이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독소는 이제 무시하고 이제 균체만 얘기를 했을 때 그 균체가 대부분 이제 생물학적인 그 위해 요소들은 이제 가열하면 다 사라져요. 가열하면 사라지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가열을 해도 사라지지 않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금속성 물질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이물질이라 할지라도 가연성 물질 예를 들어서 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금속성 물질은 그 포장 전에 금속 검출기를 이용해서 이제 확인해 가지고 이제 제거를 하고 뭐 제거를 한다는 얘기는 그 금속이 들어갔습니다. 그 빵류 다 없애야죠. 뭐 그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물질 그 가연성 이물질이 들어가 있 끈 같은 게 들어가 있으면 뭐 그런 제품들은 다 소각 처리한다든지 하는 그런 포장 전에 이제 그런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물학적인 것은 굽기 이후에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 굽기 이후에 오염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또 주의를 또 기해야 되겠죠. 뭐 그런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너무 짧게 끝나서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보면요. 먼저 빵 과자 만드는 공정을 먼저 이해를 한다. 암기를 한다. 공기 진행 과정을 딱 이렇게 암기를 한다. 책을 보면 이제 다 적혀 있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딱 이렇게 공정 과정을 한번 딱 본다. 그리고 빵 만드는 빵이 이제 만들어지는 제품이 빵 과자류 제품이 만들어지는 일련의 공정 중에서 발생될 수 있는 위해 요소는 크게 세 가지다. 물리적인, 화학적인, 생물학적인 이게 있다. 그리고 이제 이것들 중에서 이제 물리적인 요소는 굽기 할 때 생물학적인 요소는 굽기와 동시에 다 사멸되기 때문에 굽기 이유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리적인 부분은 제조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조할 때 각각의 공정에서 되게
주의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런 이물질들이 언제 들어가겠어요? 뭐 기계류를 통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포장재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조 공정상에서 이제 기계류를 잘 관리해가지고 청소를 하면서 매일매일 청소를 하면서 금속성 그 이물질이 그 기계류에서 이게 떨어져 나와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관심 있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게 이제 발견되면 어떻게 기기 장비 도구를 전부 다 교체를 한다든지 해야 되겠죠. 수리를 한다든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제조 후에 금속 검출기를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물질은 방법이 없어요. 금속 검출기를 안 되니까 가연성 이물질은. 그러니까 눈으로 잘 확인하면서 포장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화학 물질이죠. 화학 물질에 의한 이 오염은 오염 관리는 이건 우리가 뭐 할 방법이 없잖아요. 제조하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 식품 그 각 재료들의 성분 표들을 달라고 해가지고 확인을 하는 겁니다.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것들은 이제 확인할 필요 없지만 식품 첨가물들은 확인을 해야 되죠. 확인을. 그런 것들은 확인해서 식품 첨가물에 어떤 성분들이 들어있으며 이것들이 법에서 정하는 성분들이 들어있지 않은지 이런 식품 첨가물은 성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아셨죠? 그러나 일반적인 제품들은 뭐 일반적인 재료라고 하는 것들은 뭐 설탕 확인할 필요 없죠. 뭐 설탕이라든지 뭐 일반적인 재료 밀가루 뭐 달걀 뭐 이런 것들 말고 첨가물 기능적인 목적으로 집어넣는 것은 성분을 확인해서 관리를 하면 된다. 이렇게 딱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관리 지점을 CCP라고 한다. 크리티컬 컨트롤 포인트, 중요 관리 지점. 그 중요 관리 지점이 어딘지를 책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환경 위생 관리까지 모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이거는 이제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문제를 풀어가면서 제 강의를 좀 들으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시험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